고도역단을 보시죠. 고도역단에서 지천태를 보시면 명치 2년 1869년 어떤 번의 토족이 누가 와서 상업에 종사해도 어떤지 묻기에 입서해가지고 지천태교에 초유를 얻었다. 태교는 하늘의 기운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땅의 정기가 천상으로 상승되는 상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그 따뜻한 기운이 지하로 들어가지고 땅의 정기가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것을 인사에 비추어 생각하면 나보다 그에게 의뢰하면 그는 나에게 맞춰오기 때문에 상하가 상통하는 시기다. 이것을 태라고 한다. 지금 초유를 얻었는데 그 효사에 발모여 띠풀을 뽑으니 그 뿌리가 엉켜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란 줄기가 나뉘어 뻗어도 그 뿌리는 이어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오랜 친구 가운데 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가 있을 테니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관직에 오른다면 좋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상을 보면 혁골, 관골이죠. 양쪽 광대뼈가 왕성하고 애경의 마음이 박하여 관리가 되어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적합하지만 상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이죠. 관골이 발달되어 있으면 양쪽 광대뼈가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애경의 마음이 없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뭐 공경하고 이런 마음은 원래 없는 거죠.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공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지요. 좀 더 차갑고 매정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입신을 해야 된다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어서 잘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다카시마 선생의 그 동경에 있는 친구가 소지라고 하는 건 이게 그 늪지 같은데 늪지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해서 지천태의 이유를 얻었다. 여기 태의 고자는 뭐 이렇다 해서 사람의 좌우 손에 의해 물을 막고 있는 회의문자이다. 이 다카시마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태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위에는 이게 두 손입니다. 손 모양이에요. 이게 손수죠. 이쪽도 손수예요. 이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수예요. 그래서 물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퍼내는 뜻이에요. 퍼내거나 막거나 하는 그런 글자예요. 회의자예요. 원래 이게. 두 손으로 물을 막거나 물을 퍼내거나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120년 전에 이 양반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사람은 섬에서 생식하는 동물로 이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섬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침전되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중 낮은 곳에는 호수나 소지가 있다.
그 밑에 보시면 효사의 발모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오곡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소지의 띠풀을 뽑아내는 상이다 이 말이죠. 이 개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포황이란 황지, 황무지를 사들이는 상이고 용빙하란 몸을 아끼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대리인으로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다시 또 점을 쳤더니 곤의 사유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리인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곤꾀의 사유가 뭐냐 하면은 약, 관랑, 무구무예거든요. 그 주머니를 졸라매라. 명예도 없고 허물도 없으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곤꾀는 전 꾀가 순음한 그런 꾀죠. 양이 없단 말이죠. 역의도는 양을 숭상하고 음을 비하하기 때문에 이 꾀는 비천한 소인이다 이 말이죠. 속인의 눈은 사람이 만든 계급에 의해서 귀천을 구별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귀천을 논한다. 그리고 상등, 중등, 하등으로 사람을 평가를 자기가 하는 걸 써놨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생각하며 모두의 즐거움을 자신도 기뻐할 줄 알고 여럿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도 싫어하며 그 성질이 공정하여 한 점의 사심도 없는 사람을 상등으로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한다고 생각하고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없는 자를 중등으로 한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됨을 알면 친척도 친구도 생각지 않고 불선을 해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하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맨 밑에죠. 우측에 곤의 초에는 이상견빙지라고 그랬죠. 서리를 밟으니 얼음이 올 것을 알아라 해놓고서 문헌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문헌전에 보시면 신식이군하고 자식이군은 비일조일속지고라.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이 주역책에 보시면 나오죠. 주역책 어디 있나 여기. 여러분 교재로 63쪽 보시면 맨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63책 3페이지 맨 끝에 넘기면서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왕, 선을 쌓은 집안엔 반드시 돌아올 형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엔 반드시 돌아올 재앙이 있다. 그 다음에 신식이군 자식이부 그랬어요.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애비를 시해하는 것은 일소일석지고라.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루어진 변고가 아니다. 기소 유래자 점의 그 유래한 바가 점차 그렇게 된 거예요. 유변지 부조변이냐. 분변해야 될 것을 일찍이 분변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초요에 임금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애비를 죽이는 그런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쓴다 했을 때 곤의 초요가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견빙지라고 하는데 이는 사욕을 위해서는 군부도 살해하는 일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요에 이르면 용전우회라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싸우잖아요. 상요에 가면 용전우야 기혈현황 그랬거든요.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든드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효는 넘기시면 일을 위해서 의를 저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자에게 오임하는 것은 참으로 열쇠를 도적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지갑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랑 무구무에 주머니를 졸라매라. 영예도 없고 허물도 없으리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대로 따라서 닭가시마 선생님 말을 따라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885년에 어떤 상공의 명예에서 이 궁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을 점쳐서 지천태의 사묘를 얻었다. 택괴는 태양이 지하로 침투하고 그 열에 의해 땅의 전기가 증발해서 하늘과 땅의 전기가 교차해 만물이 발육하고 국가가 편안하고 안티하는 상이다. 이것을 국가에 비하면 정부의 의지가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서 민정은 정부에 제대로 상달되고 임금은 신하를 믿고 신하는 임금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페이지 우측 아래쪽을 보세요. 우측 아랫단. 지금 귀하의 운기를 점쳐 사묘를 얻었는데 사묘는 내괴에 그게 있죠. 그죠? 이놈은 이 내괴에 지금 그게 이르러 있죠. 여기. 그래서 이 태중에 지금 이게 택괴가 지금 이제 거의 사라지고 외괴인 이걸 태중의 비로 지금 봤거든요. 옮겨가라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효사에 나오죠? 평평한 것은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것은 없고 무평불피 무왕불복 그랬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시운 변천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단락 시운이 변하는 때에는 언행은 도의를 기본으로 하여 상가는 것이 당연하니 힘이 부족함을 알고 지성을 다해 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전에 천지제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점을 쳤는데 그 후 그 산조상공은 현직을 사임하고 내 대신에 머물렀으나 그 고유한 충성심으로 임금을 보호하는 임무를 다했다 이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기가 사실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면 동경상인의 어떤 신복이 와서 그 주인집이 날로 자꾸 쇠원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점을 쳤더니 태의 사효가 나왔다. 택괴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의 전기가 위로 올라가서 상하가 상봉해서 편안한 때이다 이 말이죠. 태평한 때는 상하 모두 오랜 관습을 지키고 안락과 무사를 바라는 것이므로 귀하가 일하고 있는 큰 상점은 주인을 말할 것도 없고 지배인부터 종업원까지 대대로 이어오는 구법을 굳게 지켜 일가의 규칙에 따름을 알고 있어도 시세의 변화에 대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택괴는 이미 그 반을 넘겨 이제부터 쇠운으로 향할 때다 이 말이죠.
이제 긴급히 회의를 열어 주인집을 유지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지식과 경험이 적으니까 적임자를 추천해서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편편 불부이 기린 라고 하는 것이다. 불계이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에 따라 그 후 분발하여 가풍을 개혁하고 창고 담당에까지 투표하게 하여 적임자를 뽑아서 쓰는데 그 집은 지금까지도 날로 번성하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의 기운을 좀 쳐보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태의 오요를 얻었다. 태꾀는 상하가 마음을 통하니 주종이 상응하고 가정이 안태한 때이다. 이제 오요를 얻은 것을 생각해보면 귀하의 성질이 순량한 것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가정교육도 완전하지만 최근의 시세에 통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3회의 지배인은 충실하여 일체의 사물을 담당하고 있으니 가정은 잘 정리되어 있고 상거래는 날로 번성한다고 해도 오래전부터 있던 대리인 중에 그를 질투하고 있는 자가 있거나 친척들 중에 흉계를 꾸미고 있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인한테 맡기고 참견하지 말고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본인은 지금 이 오효인데 밑에 이 양강은 맨 위에 있는 삼효가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또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 양효가 여기 가서 득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득중부정, 여기도 득중부정이지만 이 양효가 지금 득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양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맡겨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응? 그것이 바로 제을 귀임의 이지원길.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냈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아서 크게 좋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다카시마 선생은 이 지천택교에서 점을 쳐서 상효를 얻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원래 그 원본에 없습니다. 그 책에. 그런데 이 원본이 뭡니까? 이걸 보셔도, 이게 상당히 내용이, 지천택교에서 상효가 나오면, 상당히 이게 불길합니다. 성복, 우황, 무룡사, 자고명, 정린 그랬거든요. 성이 무너져서 다시 해자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병자 점을 쳤다. 그러면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귀맥괴나 또는 귀혼괴나 유혼괴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근데 어쩐 일인지 다카시마 선생이 점을 쳐서 이 상효가 나온 일이 없지 않을 텐데 이 기록이 없어요. 이건 기록하지 않은 점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이 책을 제가 20여 년 전에 동경 간다에서 100부를 딱 찍어가지고 뒤에다가 그 당시에 가리방으로 긁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뒤에다가 한정 부스에서 도장 찍은 걸 그 당시에 아주 거금을 주고 며칠을 쫓아다녀서 외국 사람한테 안 팔으려고 그러는 거를 갖다 번역을 했는데 그 오후에 이 내용하고 그 몇 개 괴가 더 들어간 거
3개인가 더 들어간 거, 2개인가 더 들어간 거를 또 샀어요. 제가 가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나중에 이거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누가, 저희 그 당시 직원 중에 누가 갖다 딴 사람한테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고도역단을 중국어로 번역한 게 있길래 봤더니, 나머지 2개인가는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천대교에 상효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효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 기록이 없는 건 보면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이 양반이 무엇인가 하여튼 이거를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